아침에 일어나면 원숭이띠들은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고 급하시죠? 왜 그럴까요? 머리, 즉 잔머리가 좋아서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돈을 쉽고 편하게 빨리 벌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들으니까 아침이 좀 부산한 거예요. 이 좋은 원숭이띠의 잔머리를 어떻게 사용하면 금전운이 더 붙을 수 있을지 말씀드려 볼 테니 잘 들어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요 몇 번을 보시더라도요 꼭 아셨으면 하는 분명 도움이 되실 이야기입니다. 원숭이생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눈치가 남보다 굉장히 빠른 걸. 사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데요. 원숭이가 나타낸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를 이야기해요. 이 시간은 해가 스물스물 들어가고, 따라서 해가 이렇게 지기 전에 하던 일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기에 원숭이생들은 움직임이 재빠르고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격, 그게 버릇으로 생겨난 거예요. 자, 근데 집중을 못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하기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고려 강감찬 장군, 조선 제22대 왕 정조,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이분들 공통점이 바로 원숭이해에 태어난 인물들입니다. 원숭이는 12지간 중 생김새와 생활 환경이 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입니다. 흉내를 잘 내고 감정 표현이 적극적, 아니 본능적이에요. 저 싫으면 싫고 원하는 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요. 흡사 어린아이 같죠? 원숭이띠 성격을 보면 팔방미인의 재주가 있으며 정확한 분배 능력과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냉정한 판단력으로 절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항시 대장이 되어야 해서요. 나름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언어 능력은 기본으로 장착해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런 본인의 재주만 믿고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방황을 자주 하는 띠가 바로 원숭이띠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잘 어울리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항시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데, 평소에는 여유 있는 한량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본인이 절벽 끝까지 놓이게 되면 남들이 두려워할 만큼 무섭게 돌변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해 대인 관계는 넓지만 깊지가 않고요. 틀에 박힌 분위기보단 매일 새롭고 변화무쌍한 상황을 즐기면서 일을 하다가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업무가 부족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일을 또 찾기를 희망을 합니다. 원숭이띠에게 좋은 직업은요, 감정 표현에 능하다 보니까 연기자, 배우의 기질을 보이는데 실제 연예인 중 원숭이 사주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개그맨 같이 유머 감각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선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숭이띠 일생을 정리하면 재능이 있어 젊었을 때부터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신이 노력만 한다면 재물에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노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잘 모이지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싫어하며 뒤처지는 것을 죽어도 용납할 수 없기에 죽기 전까지 매일 발전하는 팔자를 타고났어요. 경거망동하는 젊은 시기가 지나 중년 이후에 사회적 지위와 재산도 모이니 여유 있는 인생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절대 조건 하나가 있어요. 원숭이띠들은 조그마한 성공에 절대 만족하지 말고 목표를 크게 세우고 앞으로 전진한다면 현재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숭이띠들은 내가 안정이 되면요, 그걸로 만족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재주, 잔재주가 좋으니 나태해지는 거예요.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재미없어도요, 조금씩 전진하시면 분명히 내가 꿈꿔온 행복한 미래가 있으니까 제발 멈추지 마세요. 사실 올해가 삼재의 마지막 해, 이를 나가는 삼재라고 해서 날삼재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나가는 삼재가 심술을 부리기에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원숭이띠는요, 복삼재가 되어 큰 걱정은 없어요. 또한 원숭이가 용과는 굉장히 친한 합의된 사이라서 운세가 더욱 상승하는 형국이 올해 2024년 갑진년에 만들어집니다. 아마도 2023년 10월 전까지 삼재 영향으로 인해서 뭔가 발이 묶이고 일도 될 듯 말 듯 막 갑갑하고 많이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살, 이 새로운 신살의 영향력을 받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밖으로 자꾸 돌아다니는 거를 역마살이라고 하죠. 이건 알고 계시죠? 근데 지살이란 건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마살과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2024년은 원하지 않는 상황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동이 많다 보니 조금 고독하고 외로울 거예요. 그런 이유로 어려울 순 있겠지만, 자, 근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고 배우고 또 그런 와중에 나를 도와주거나 함께할 귀인을 만나서 내 인생의 발돋움 혹은 세련된 말로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돼요.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다른 띠에게 왔다고 하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필 원숭이 띠한테 왔어요. 원숭이 띠 특기가 뭐죠? 사람을 만나고 배우는 것을 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왜 싫어? 아니요. 띠들 중 유일하게 이런 걸 즐기는 띠가 사실 원숭이 띠예요.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이 앞에 서론이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띠는 올해 손해볼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날삼재가 복삼재가 되었고 그냥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는데 2024년이 하필 가장 친한 친구 용친구예요. 용친구를 만나서 내가 갈고 닦은 장점과 노하우를 뽐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거예요. 자, 전체적 총은 보셨으니까 지금부터는 2024년 태어난 별로 원숭이띠의 운세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92년 임신생입니다. 여자 임신생은 계절은 더운 여름이고요. 불이 강한 사주예요. 사주로 볼 때 성향은 언행이 빠르고 활동적입니다. 정해놓은 방식과 안정된 길, 남을 따라하는 건 죽어도 싫어요. 그래서 나만의 길, 개척자의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 임신생은요, 계절은 시원한 가을이고요. 목, 나무가 부족한 사주예요. 토, 흙이 강한 사주입니다. 사주로 볼 때 성향은 독립적이며 생활력이 강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는 집념이 있습니다. 33세대는 임신생이 전체 원숭이띠에 비하면 2024년 운세가 살짝은 약한 것도 보여요. 자, 왜 그러는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임신생은 대운이 들어오는 해이긴 한데요. 이 운이 바뀌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금식원에 들어가면 밥은 안 먹고 물만 며칠 동안을 마셔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먹은 게 없고 물만 들어가니까 무기력하고 짜증도 나고 급기야는 단식원을 마치지 못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자, 근데 며칠을 그렇게 단식을 하고 물만 마시면 사람 몸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져요. 단 며칠 물만 마시고 금식한 것뿐인데 아마 임신생한테는 올해가 그런 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삼재에 대운 시기가 겹쳤어요. 근데 사실 엄청난 기회예요. 이 이야기는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비유드린 단식원만 생각하시면 돼요. 33년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요 몇 개월 잠깐 몇 개월 못 버틸까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지 원숭이띠는 알아요. 겁을 막 줘야 해. 근데 만약 갑진년에 급한 마음 먹으면 나무에서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니 어딜 갈 땐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그런 신중함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운의 기운이 정상적이지 않고 막 이렇게 뒤집히고 꺾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는 가급적 직장도 집도 사업장도 옮기지 않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큰 변동이나 변화는 가급적 그냥 꾹 참으세요. 이게 좀 이상한 게 아니고요. 금전 같은 걸로 올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믿었던 인간관계 염증을 느끼는 해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 지금도 준비 중이거나 혹은 계획이 있다면 그게 사람을 믿고 한다면은 너무 믿지 마세요. 올해는 나 이외에 누굴 믿으면 낭패예요. 나를 믿고 나에게 투자하는 것은 2024년 삼재가 끝나는 시점이 되자마자 부가 되어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요. 그 일로 평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욕심내지 말고요. 내 실력 그리고 미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보내실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80년 경신생 분들이에요. 여자 경신생은 사주로 볼 때 성향은 영감이 강해 촉이 상당히 좋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아는 것이 많고요. 기억력이 뛰어나요. 남자 경신생은 사주로 볼 때 성향은 원칙적이고 이해력이 상당히 빨라요. 현실적이며 도전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정을요 그 누구보다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45세가 되는 경신생 분들은 끼가 많고 그 자리를 항상 본인이 리드하고 싶은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딜 가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며 항상 본인의 인기에 취해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는데요. 흠이 있다면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단력이 좀 약하고요. 귀가 얇아요. 뭔가 추진하고 결단함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고 야무지게 하는 그런 노력만 좀 하신다면 올 한 해는 분명 운이 상승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람을 좋아해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는 일이 좀 자주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 동업 혹은 묻지마 투자는 하면 안 돼요. 갑진년에는 금전운도 좋고 명예운도 좋아요. 근데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할 것이 움직이고 열매를 탱글탱글 맺는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마 경신생은 느끼실걸요? 2023년 하반기부터 숨 쉬는 게 편해지고 있다는 걸. 그걸 느낀 분들은 아마 보일 거예요. 2024년 갑진년에 뭔가 될 것 같다. 아니 대박 터지겠다. 뜬구름이 아니고 그 그림이 그려지는 한 해가 분명히 될 거예요. 자, 근데요. 다만 이 상승하는 기운에 만사가 잘 된다고 해서 이것도 조금 뭐 저것도 조금 막 이렇게 일을 벌리면 될까요? 그럼 내 기운이 힘 빠져서 도망가요. 딱 집중해서 잘 되는 거 한두 가지만 파고 들어가도 무조건 좋으니까 욕심은 2025년에 내세요. 잘 될 때 더욱 겸손하고 특유의 넉살로 고개도 숙이면서 행동하잖아요? 아니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 기운이 10년 이상을 유지가 될 만큼 좋은 해가 바로 2024년이에요. 돈이 집에 들어오면 곳간에 눈 녹듯 사부작 쌓이는 형국이 되고요. 작은 불로 산불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를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행운과 불운은 늘 말씀드리지만 쌍둥이에요. 경신생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자면 경신생은 목에 힘이 들어가면요. 배우자나 뭐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나와요. 아마 이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부부간의 이별수가 조금씩 나오네요. 내 곁에 항시 좋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고 잘 되는 거고 앞으로도 그러는 거니까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68년 무신생 분들입니다. 여자 무신생들은 사주로 볼 때 성향은 두뇌전이 빠르고 문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다른 띠보다 탁월합니다. 남자 무신생들은 사주로 볼 때 성향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이리저리 평생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운을 타고났습니다. 올해 57세 되는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성주운 받게 되는 갑진년이 돼요. 성주운을 좀 말씀드릴게요. 하늘의 운 그리고 땅의 운이 최고로 좋아 집을 지을 수 있는 운세를 말하는 건데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대대로 100년을 번창하기 기원하는 큰 의미가 있던 거예요. 내가 집을 짓고 싶어도요. 이 성주운이 닿지 않으면 자손이나 손주 등 내 가족 중에 성주운이 닿은 사람의 이름을 빌려 그 집을 건축했던 건데요. 집을 다 짓고도 집주인은 못 들어가요. 첫날 밤도 그 성주운 이름을 빌린 사람이 먼저 자야 되고 다음날 집주인에게 집을 파는 식의 방법을 쓰기도 한 거예요. 이름을 파는 거죠. 그럼 이 성주운은 언제 들어오는 걸까요? 성주운이란 27, 37, 47, 57, 67, 77 이렇게 10년을 주기로 맞이하는 대운이고요. 이 운을 제대로 받으면 10년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무신생 사주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좋은 대운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올 한 해는 인삼 같은 고급진 씨앗을 뿌린다는 좀 생각으로 편한 마음을 좀 가지고 다른 삶을 한번 지내보는 건 좀 어떨까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이제껏 먹고 사느라 곡식을 뿌렸다면 올해부터는 하늘과 땅이 돕는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아마 올해부터 그동안 흔들렸던 내 삶들이 안정이 된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원하는 모든 것들이 희한하게 그 물 흐르듯 편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만약 내가 올해 무엇을 시작하든 무슨 일을 하게 되어도 금전운이 상승하고 문서운도 좋아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또 무신생들 이런 좋은 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걸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런 운은 이 운과는 격이 틀려요. 그러니 욕심을 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중하셔야 돼요. 앞서 말했지만 지금 들어온 운은 내가 오랜 시간 계획한 일들이 꽃봉오리를 이렇게 맺기 시작하는 단계이지 막 아무거나 막 새롭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갑신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동과 변동의 운이 많은 해가 될 것이고요. 주거, 사업장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재물은 내가 쓸 만큼 들어올 거고 또 내가 번 만큼 나가는 그런 순환 구조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갈 돈 기분 좋게 쓰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1956년 병신생 분들입니다. 여자 병신생은 사주로 볼 때 성향은 배포가 크고 수용성이 좋은 보스형 기질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본인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발달되어서 주변에서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자 병신생은 사주로 볼 때 성향은 다재다능하고 유머 감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생각에 틀에 박혀 있지 않기에 적응력도 상당히 빠릅니다. 69세가 되는 병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날삼재 9수가 겹쳤기에 건강을 주의해야 할 갑진년이 될 수가 있어요. 날삼재는요, 사람을 치고 간다는 표현을 많이 할 만큼 신체적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건강검진을 무조건 빠뜨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특히 올해는 움직임과 관련한 기운이 많기 때문에
관절이나 허리 디스크 혹은 하체 관련 질환에 좀 더욱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자녀들과의 마찰이 생겨서 상처도 받지만 또 집안에 경사가 생겨서 암을 수도 있는 게 올해 병신생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서운해서 자꾸 멀어지면 내 운도 약해지고 내가 약해지잖아요. 사람도 떠납니다. 올해에는 귀인이 다시 곁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 혹은 모임에서 이제껏 많이 주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주셔도 분명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으세요. 병신생 중 벌써 2023년 10월 이후부터 느끼실 분도 계실 건데요. 삼재인데도 나쁘지 않고 좋아지고 있고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2024년에는 좋은 운이 들어올 테니까 화가 날 때마다 냉수 딱 3모금 마시면서 지내다 보면 안 나갔던 뭐 부동산, 들어오지 않던 금전 같은 운들도 서서히 풀릴 테니까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2024년을 지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숭이띠에 태어난 해로 알아보는 2024년 갑진년 총 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주가 다 틀리기에 다 맞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요, 2024년만 지나면 삼재는 원숭이띠들한테 나가요. 지금껏 잘 해오셨으니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은 분명 찾아옵니다. 다음에 원숭이띠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로 다시 준비해 올게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